자, 백석고 갈 길이 멉니다. 여전히. 자, 시즌 네 번째 25번 지문부터 보고요. 스튜디오 촬영으로 진행되는 만큼 여러분들 평소보다 더욱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특히 이제 여기 시즌 4부터 여기가 너네 오아시스 기준, 오아시스래. 올림포스 기준 12강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25랑 26번은 11강의 11번, 12번 문제. 그러니까 번호가 뒤로 갈수록 옛날 지문이잖아. 그러니까 지문이 전반적으로 짧거나 내용이 단순한 경우가 많았지. 이제 12강 앞쪽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뒤에는 좀 지문이 좀 긴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많이 빡세니까 수업 잘 들으시고요. 초장에 미리 선전포고하고 수업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뭐 오늘 가능하다면 오늘 확인하고요. 만약에 오늘 좀 제가 바빠서 못한다면 다음 주 화요일에 여러분들 등원하시면 오아시스를 제가 쓱 한번 볼 텐데, 필기가 무슨 한국어, 영어가 아니라 뭐 아랍어로 돼 있다, 아니면 뭐 안 돼 있다, 아니면 침이 고여 있다, 뭐 묻어 있고, 막 뭔가 좀 제대로 안 한 그 정황이 역력하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피살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분명 경고했으니까 졸리면 본인 싸대기를 때리든 뭘 어떻게 하시든 이거만큼은 좀 잘 들으셔라 당부드리면서 25번 가겠습니다. 얘기했다. 백석고 가서 일정 먹고 오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그래야 내가 니네가 정시든 수시든 본인들 원하는 대학 보내줄 수 있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믿습니다. 자, 25번 보겠습니다. organisms. 자, organism 생명체죠. living in the deep sea. 자, 분사구 수식. 그러니까 복수니까 복수 취급해야죠. have adapted to 타동사구고요. the high pressure. 당연히 수압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세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저 심해에 사는 애들은 그 수압을 견딜 수 있게 적응을 했겠죠. 자, by storing water. 근데 그 수압을 어떻게, 이걸 막 나를 누르는 압력을 견뎌야 되니까 그거를 물을 체내에 저장함으로써 그걸 버텨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콤마하고 some consisting. 그래서 일부는 지금 여기 분사구문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앞에 있는 some은 의미상의 주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organisms와 주어가 다르니까,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를 밝혀준 거죠. 그러니까 some organisms.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의 그 심해에 사는 생명체들은 consisting almost entirely of water. 아예 그냥 전체가 싹 다 물인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물을 저장하지만 일부는 아예 그냥 다 전체가 다 물인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거 어법.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법으로 나온 거지. Most deep sea organisms lack gas bladders. 자, 그래서 대부분의 심해에서 사는 애들은 불해가 없다. 당연하죠. 일단 저기 바다 표면이랑 가까워야 뭐 공기를 빨거나 할 텐데 저 맨 밑에 사는 애들이 공기를 어떻게 빨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불필요한 것들은 생존을 하면서 진화를 하면서 제거를 한 거죠. 우리가 지금 꼬리가 사라지고 꼬리뼈만 남은 것처럼. 그래서 they are cold-blooded organisms. 그래서 얘네는 당연히 혈류가, 그 흐르는 피가 좀 차가워야겠죠. 아무래도 밑에 심해는 그만큼 수압도 세고 그 수온도 낮을 거니까. 자, that adjust their body temperature to their environment. 그래서 얘네는 체온이 좀 낮대요. 자, 주격관계 대명사. 복수니까 복수 취급한 거죠.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콤마하고 분사구문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분사구문은 의미상의 주어와 주어가 같으니까 굳이 쓰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이 심해에 사는 애들은 체온이 차가운데, 자, 그런 체온이 차가운 게 그들이 뭐 하도록 해준다? 그러면서 allow는 목적격 보호에 투부정사 쓰죠. survive in the cold water while 뭐 하면서 maintaining a low metabolism. 자, 그러면 여기서 체온이 차가우니까 그만큼 신진대사를 처리하는 이런 과정이 조금 느리겠죠. 그래서 그리고 신진대사가 좀 낮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좀 덜 움직이고 막 가만히 있고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So many species lower their metabolism so much that. 그러니까 이 질문은 사실 어법을 위한 문제인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내용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랑 어법이랑 결부해서 출제할 가능성이 좀 높은 거죠. 자, 많은 생명체들이, 그러니까 여기 심해에서 사는 애들이 자신의 신진대사를 낮춰요. 그러니까 막
나무늘보처럼 천천히 움직이고 그냥 막 둥둥 떠다니고 가만히 있는다는 거죠. So much, 그만큼 엄청 많이. 그래서 that, 이게 so much, 그러니까 많이 metabolism을 낮춘다. 그래서 자, so that 했을 때 이 that은 접속사고 해석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라고 하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들은 able to survive without food for long periods of time.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굳이 뭘 먹지 않아도 쭉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신진대사가 낮으니까 열량이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필요 없으니까 뭘 먹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냐면 심해에는 당연히 살고 있는 생명체가 없을 테니까. 자, 이렇게 콤마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 접속사는 뭐뭐 때문에라는 이유로 쓰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그래서 as, 왜냐면 finding the sparse food that is available. 자, 여기서 that is는 주격관계 대명사. 그래서 요거 생략해갖고 그냥 available만 뒤에서 후치수식해도 되죠. 그죠? 그래서 sparse, 되게 막 엄청 돌아다니며 겨우 하나 찾을 수 있는 정도가 sparse죠. 그러니까 막 되게 간격이 넓게 이렇게 조금씩 존재하는 게 sparse고, 반대로 반이어는 dense, 빽빽한 밀집판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음식을 찾는 게 expands가 동사죠. 그리고 잘 보면 expand 소비하다 라는 뜻이죠. A라고 해야 그게 확장하다야. 자, 이거 스펠링 조심해라. 그래서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별로 식량도 없는데 찾아 나서봐야 내 에너지만 낭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신진대에서 확 낮춰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는 수압도 견뎌야 되고, 그리고 수온이 되게 차가운 것도 견뎌야 되며, 그리고 심해에는 생명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아도 살아남을 것까지 다 고려해야 되는 거죠. 자, many predatory fish of the deep sea. 그래서 이러한, 참고로 fish는 단수 복수 둘 다 fish죠. 그래서 지금은 복수 처리한 거예요. 자, 저 심해에 사는 포식종인 생선들은 are equipped with enormous mouths and sharp teeth. 엄청 커다란 입과 그다음에 날카로운 이빨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콤마. 자, 그럼 뒤에 enabling 분사구문이죠. 마찬가지 우리가 앞에서 봤던 allow처럼 목적격 보호에 투부정사 수반한 거고요. To hold on to prey. 그렇게 해서 먹잇감을 안 놔주고, 그러니까 날카롭고 크니까 팍 한번 잡으면 절대 놓치지 않고 그냥 그걸 막 으깨버린다는 거죠. overpower, 그걸 힘으로 눌러버린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포식종들은 어마어마한 무기를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some predators hunting in the residual light zone of the ocean. 자, 우리가 해양이 있으면 residual, 이게 잔여물 찌꺼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너네 작년에 저기 수학 공통 수학할 때 저기 1학기 때 다항식에서 조립제법 배우면 거기 맨 마지막에 나머지 R이라고 했잖아. 그 나머지 정리라고 했나? 거기 R, 그게 residual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찌꺼기, 그러니까 빛이 저 끝에 심해는 잘 안 비춰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나마 조금 비치는 거. 그래서 이걸 이제 한자로 잔광이라고 한 건데, 자, 이런 해양의 잔광 지역에서 사냥을 하고 댕기는 일부 포식자 종들은, 자, 그러니까 얘가 주어니까, 그러니까 수일치 조심하셔야죠. Have excellent visual capabilities. 그러니까 빛이 별로 없으니까 잘 봐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리고 그런 반면에 다른 애들은 또 심지어 뭐 하냐면 자기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 있대요. to, 뭐 하기 위해서? 자, 얘는 부사 목적으로 쓰인 거죠. 그래서 먹잇감이나 짝을 찾아내는 데 있어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빛을 내는 경우도 있다. 빛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론.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4개나 버텨야 되는 거야. 수압을 견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낮은 수온을 견뎌야 되고, 그 다음에 먹잇감이 별로 없다라는 걸 견뎌야 되고, 무엇보다 빛이 적으니까 빛이 없어도 돌아다닐 수 있게 자기 스스로 진화를 했어야 됐다. 그러니까 심해, 그래서 좀 되게 괴랄하잖아.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한번 보신 분이면 알겠지만, 나도 뭐 자세히는 안 봤지만 봤는데 막 다 되게 징그럽게 생겼더라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아는 것보다 생각보다 바다의 깊이가 되게 깊다라는 것도 그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자, 이 질문은 내용 정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방금도 얘기했듯이 이런 4가지의 특성에 따라서 심해 생명체의 특징이 명확하게 잘 드러나 있는 지문이라서 내용도 괜찮은데, 근데 거기에 어법도 너무 낼 게 많아요. 그죠? 근데 이게 문제는 모의고사에서 어법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모의고사 형태의 어법 문제도 나올 수 있겠지만, 근데 이거를
같이 내용과 결부한 서술형이 나오거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높아지면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시즌 4 겁나 중요합니다. 시즌 4가 이번에 가장 알파이자 오메가 가장 고난도 문제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다. 그러니까 오아시스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빡세게 탄탄히 공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드리며 정리하겠습니다. 심해 생물은 엄청난 수압과 낮은 수온을 견디기에 적합하도록 적응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 체내 성분을 대부분 물로 구성하고 신진대사 수준을 낮췄다. 그리고 거기다가 게다가 심해는 빛이 거의 없어 뛰어난 시각 능력을 지니거나 스스로 발광 능력을 갖췄다. 생존이 쉽지 않은 가혹한 심해 환경에서도 생명체는 생존에 적합하도록 주변 환경에 대응하여 적응하였다. 신기하죠? 그런 심해에서도 생명체가 산다는 사실이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가혹하다, harsh 쓰면 되고, 극심하다, severe, 그리고 거칠다, tough 이런 거 쓰면 될 거고요. 주변 환경에 적응,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추는 거니까 adjust.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분위기, 환경에 맞춘다 해서 acclimate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변 환경에 맞춰서 적응하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이 정도 볼까요? 자, 26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올림포스의 11강의 마지막 지문입니다. 자, 이제 여기를 기점으로 이제 11강이 끝나니까 이제 실전 훈련 시즌 2를 오늘 배부해 드릴 건데 그것도 오늘 열심히 오늘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열심히 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클리닉에서 별도의 그 테스트는 안 낼 테니까 열심히 문제 많이 풀고 가세요.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지문에 대한 공부가 좀 더 잘 되는 것 같다고 피드백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그 피드백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오늘 꼭 하시고 그래서 특히 경혜랑 시윤이 내가 다음 주에 무슨 깜찍한 짓을 할 거냐면 너네한테 대뜸 자 14번 지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재랑 힌트는 주겠지 하고 14번 지문 내용 뭐야? 라고 물어보면 거기서 바로 탁 나와야 돼 알겠지? 이번 다음 주는 파블로프의 강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얘기만 팍 나오는 거야 알겠죠? 자 기대하겠습니다. 개봉박두 자 while 자 대립일 때 쓰는데 근데 여긴 보니까 뒤에 ing가 있네. 그러니까 while 뒤에 ing를 이렇게 같이 묶어서 보는 연습을 좀 할 줄 알아야겠죠. 수능에서도 특히 중요한 능력이니까. While working as a research fellow at Harvard.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시간을 나타내는 그냥 부사절로 쓰인 거죠. 그러니까
하버드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면서 B.F. 스키너라는 분은 carried out a series of experiments. 몇 가지 일련의 실험을 진행했는데 누구한테? rats, 쥐한테. 그러면서 뭐를 했냐? 콤마하고 using, 분사구문을 썼네요. 그렇게 해서 using an invention that later became known as a Skinner box. 나중에 스키너 박스라고 대중들에게 알려지는 그 유명한 그 발명품을 갖고 쥐한테 실험을 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뭐 하면서라는 동시동작으로 분사구문을 해석하시면 되고, 이럴 때는 보통 동시동작은 콤마 없이 그냥 이렇게 쭉 쓰면 내가 무조건 동시동작을 해석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콤마 안 쓰고 그냥 쭉 이어서 가도 되잖아. 근데 이거 왜 콤마를 썼을까? 필자가. 자, 콤마로 안 쓰고 했다 쳐봐요. 그럼 rat를 의미상의 주어로 인식해서 rats, 즉 쥐가 저 실험 발명품을 사용했다는 뜻이 돼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의미를 구분하기 위해서 의미상의 주어가 rats가 아니라 스키너라는 걸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끄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주절보다 뒤에 나왔지만 그 결과가 아니라 동시 동작으로, 즉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는 게 적절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내신 대비여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당장 내년에 있을 수능에서 문장을 정확하게 독해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하니까 참고하시고요. A rat was placed in one of these boxes. 그래서 한 쥐가 이 여러 박스 중에 하나에 딱 그러니까 넣었는데, 자, 콤마하고 위치는 자, 계속조용법이고, 다음에 which had a special bar 하는 거 보니까 선행사는 이 박스를 얘기하는 박스를 얘기하는 것 같죠? 자, 그래서 이 박스에는 특별한 바가 있어요. 특수 제작한 바. 그게 fitted on the inside. 안에 이렇게 딱 꽂혀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딱 뭔가 상자에 이렇게 탁 하고 꽂혀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특수 제작된 바가. So every time the rat pressed this bar, 그래서 이 쥐가 이 바를 누를 때마다 it was presented with food. 그러면은 먹이가 계속 이렇게 나왔대요. So the rate of bar pressing was automatically recorded. 그러면 이제 누를 때마다 이게 자동으로 기록되게 이렇게 박스가 설계됐다라는 거죠. 자, 저기서 rate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이제 얼마나 누르는지를 본 거니까. Initially, 맨 처음엔 the rat might press the bar accidentally. accidentally는 그냥 우연이죠. 그냥 가다가 칙 하고 눌렀다는 거잖아. or simply out of curiosity. 아니면 뭐 그냥 궁금해서 했을 수도 있고요. 자, and as a consequence, receive some food.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먹이를 받은 거죠. 근데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the rat learned that. 이제 이 쥐가 학습을 한 거죠. 자, 타동사의 목적이니까 접속사 that. 그래서 뭐를 학습했냐? Food appeared whenever the bar was pressed. 바가 눌릴 때마다 먹이가 나오네. 그러니까 이제 began, 그러니까 동사 1, 동사 2가 되는 거죠. began to press it purposefully in order to be fed. 자, in order to be fed. 왜 수동태 쓴 거야? 얘가 그냥 직접 찾아서 다른 사람 먹이를 준 게 아니라 지가 먹이를 누군가에 의해서 받아서 먹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수동태를 써야죠. 그지? 그리고 뭐뭐 하기 위해서 간단한 문법이니까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근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이 전개되니까 간단하게 문장 삽입이나 순서 배열 같은 논리 전개 문제 출제하기도 좋겠죠. 근데 출제했을 때는 사실상 거의 점수 주는 거랑 진배 없는 거죠. 그치? 자, comparing results from rats given the positive reinforcement of food for their bar pressing behavior with those that were not. 자, 여기 잘 봐야 돼. 자, 요거 7번 어법 조심하세요. 자, 여기는 내신이어서도 중요하겠지만 아까처럼 수능에서도 좀 중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compare A with B 하면 A랑 B를 이렇게 견주는 거잖아. 비교하는 거잖아. 자, 그럼 결과를 비교하는 건데, 자, from 누구로부터 온 결과 rats인데 이 쥐들이 뭐를 받았냐? 긍정의 reinforcement, 그러니까 긍정적인 강화를 받았대. of food, 식량, 먹이에. 뭘 하면? their bar pressing behavior. 얘네가 바를 누를 때마다 뭔가를 식량을 주는 그런 긍정적인 강화를 제시받은 쥐들에 대한 결과랑 그 다음에 요 those는 당연히 rats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that were not, 그렇지 못한, 그러니까 여기 not 뒤에는 given이 생략된 거잖아. 그러니까 저런 긍정적 강화를 받지 못한 애들이랑 이 두 개 사이의 결과를 자 아니면 were presented with food at different rates 하고 콤마에서 이렇게 끊겨요. 여기서 의미가 끊기는 겁니다. 아니면 저기 각기 다른 비율로 저기 식량을 먹이를 제공받았다라고 한다면, 자,
요거를 비교하면이라고 분사 구문으로 해석하시면 되죠. 자, 비교해보면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It became clear that, 그럼 이거는 찐주어고요. When food, 그러니까 여기 접속사 that 안에서도 지금 부사절이 또 낑겨 들어간 거죠. 그래서 먹이가 appeared as a consequence of the rat's actions. 쥐의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먹이가 나타났다. 그럼 this influenced its future behavior. 이게 미래의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 이게 근데 당연한 게 어떤 걸 딱 했을 때 인과관계를 학습하고 그래서 미래에도 이거를 계속 학습한 거에 맞춰서 행동하는 거. 이거는 당연히 인간에게 있는 능력인데 이게 과연 그러면은 우리처럼 고등 생명체가 아닌 동물들에게도 있을까라는 실험을 이제 쥐를 대상으로 했는데 쥐 역시도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학습 능력은 누구나 다 있구나. 기본적으로 다 탑재가 돼 있구나. 라는 거를 밝혀주는 실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잡으면 자, 파지티브를 맨날 니네가 좋은 거 그러니까 네거티브의 반대로 그러니까 뭔가를 좀 항상 늘 긍정적이고 좋은 걸로만 알고 있던데 자, 우리 코로나 시대로 옛날에 가볼게요. 자, 옛날에 우리 코로나 검사하면 그 결과 문자로 보내주잖아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 다 음성이었던 경우가 많을 텐데 그 음성이 영어로 네거티브예요. 마이너스요. 그래서 파지티브는요 플러스예요. 플러스. 여기서 그러니까 양의 강화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긍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양적 강화예요. 양의 강화. 그러니까 플러스요. 그러니까 뭔가 바를 탁탁탁탁 누르면 내가 그만큼 얻는 게 탕탕탕 이렇게 먹이가 생기는 거잖아. 누를 때마다 먹이가 내가 먹을 수 있는 먹이가 이렇게 양의 숫자로 늘어나죠. 양의 관계로. 그래서 파지티브를 한 거야. 알겠지? 말고 좋은 거, 좋은 강화 이런 거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요거는 그나마 좀 건드릴 게 positive reinforcement, 양적 강화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질문의 내용상의 핵심이고 이거 역시 어법 문제인 것만큼 답게 어법성이 꽤 굉장히 짙은 지문이죠. 자, 어법에 맞춰서 열심히 제가 특히 아까 별표 쳤던 문장 꼭 잘 해석하시고요. 자, 일단 동물에게 학습을 통한 미래의 행동 교정이 가능한지 실험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행동을 계속 강화할수록 보상이 주어지면 패턴을 학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즉 행동에 대한 양적, 그러니까 positive reinforcement 저는 양적 강화라고 할게요. 양적 강화가 미래의 규칙적인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됐죠? 자, 양적 강화를 통하여 특정 행동의 지속적 보상이 주어지면 미래의 규칙적인 행동을 습관화할 수 있다. 자, 보상은 당연히 reward 쓰면 되고 자, 규칙적인은 regular 그 다음에 습관화
habituate라고 하면 되고, 자, 이로써 26강까지 다 끝났고, 자, 일단은 뒤에가 좀 긴데 할까? 시간 좀 더 있으니까 일단 27 넘어가겠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좀 해봅시다. 왜냐면 이게 좀 뒤에 27부터는 이제 다시 12강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지문이 요즘 걸로 바뀌어서 좀 지문이 길어요. 그래서 지문이 길면 또 니네 집중력이 약해져서 잘 안 들을까봐 일단은 지금 녹화 시간도 좀 남았고 하니까 그냥 일단은 27 보겠습니다. 지금 진도가 급하니까. 자, 27번 볼게요. 자, emotion socialization. 감정의 사회화라고 돼 있네. 오케이. 그럼 이 감정의 사회화가 뭔지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아는 사람은 넘어가고 모르는 사람은 읽고 가라. 그러니까 알면 꺼져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수능에서 필요하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감정 사회화가 우리 뭔지 좀 구체적으로 보면 learning from other people about emotions. 역시 사회화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정에 대해서 배우는 거래요. And how to deal with them.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도 다른 사람한테 배우는 게 이제 이게 바로 감정 사회화다. 그래서 그게 starts early in life,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리고 그게 plays a foundational role for emotion regulation. 자, regulate가 뭐예요? 이렇게 너네 볼륨, 오디오 볼륨 이렇게 조절하는 게 regulate야. 그러니까 조절하다, 그리고 사람의 행동을 해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니까 규제하다. 근데 여기서는 regulation이 조절이라고 해석해야겠죠? 규제라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하죠. 자, 감정을 나중에 조절하는 걸 있어서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감정사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감정을 느끼는 건 본능이겠지. 예를 들면 애기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계속 어떻게 해요? 울고 화내고 짜증내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냥 그거를 그냥 냅둔다? 그러면 애는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을 때마다 계속 울고 짜증내고 화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른으로부터 배워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야 이제 자기의 감정을 좀 조절하는데 역할을 배울 테니. Although extra familial influences such as peers or media. peer는 너네 똑같은 또래를 얘기하죠. 아니면 나중에 이제 대중매체 같은 것들을 통해서 extra, 그러니까 저 family잖아. 그러니까 가족 이외의 영향력들이 있을 테지만 너네 지금은 친구들이랑 있는 시간이 더 가족이랑 있는 시간보다 많을 거야. 청소년의 가장 대표적 특징이잖아. 자, 근데 gain in importance. 그러니까 influences가 주어고 gain이 동사고 in importance during adolescence parents. 자, 그러니까 여기서 gain은 자동사로 쓰인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gain in importance, 뭔가 중요성 측면에 있어서 외부의 영향력이 점차 gain 이렇게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increasing 유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during adolescence 청소년기까지는 그런다 하더라도 although 자 여기서 양보절이 끝나고 근데 여전히 parents remain the primary socialization agents. 부모는 여전히 remain은 자동사니까 요건 보어죠. 그래서 아무리 청소년기 때 친구들이랑 많이 어울린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때까지는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for example, their own responses to emotional situations. 그래서 이거 애들 읽으라고 쓴 글이 아니라 어른들, 즉 특히 부모들 읽으라고 쓴 책이에요, 이거. 그래서 their own responses to emotional situations serve as a role model. 그럼 여기서 they는 당연히 누구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는 애들이 아니라 부모 얘기한 거예요. parents. 그래서 부모 자신의 이런 감정적 상황에 있어서의 대처, 반응이 serve as role model.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롤 모델은 뭔가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따라하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 For emotional regulation. 우리가 이런 감정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엄마 아빠를 보고 따라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 increasing. 자, 콤마하고 분사구문이네요. 자, 이 분사구문은 이렇게 해서 따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롤모델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 이러할 어떤 특정한 가능성을 올린다라는 결과로 해석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여기 정관사 더가 있는 걸 보아하니 뒤에 that은 likelihood, 가능성이 어떤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 즉 동격 접속사 that을 통한 부연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 뭐냐? Their children will show similar reactions in comparable. 얘들아, comparable은 내가 뭐라 그랬어? 비슷한이라 그랬지? 그러면은 비교했을 때 비교 대상, 비교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comparative라고 해야 돼.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되는 걸. 그건 comparative예요. 알겠죠? 모르니까 써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comparative 이거는 서로 비교가 된다 라는 뜻이고 비슷한은 comparable이라고 해서 자
유사하다라는 뜻은 자 그래도 2학년이니까 similar 말고 parallel 평행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란히 서 있으니까 자, parallel이라는 단어 꼭 기억하시고요. 왜냐면 서술형 내기 딱 좋죠. 백석고 제일 좋아하는 거 뭐야? 영영풀이 던지고 이거 채우는 거 그런 거 할 때 특히 가운데 R 2번 들어가니까 그런 거 조심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건 근데 너네가 굳이 여기서 배우지 않아도 알만한 내용이지. 애들은 엄마 아빠가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는 거. 특히 저는 뭔가 감정을 표출해야 되는 상황 같은 게 오면 그때 엄마가 하는 거 보고 아빠가 하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지. 그래서 저기 폭삭소가수다 혹시 봤으면 알겠는데 거기 학시라는 그 아저씨 겁나 유명한 조연이 됐잖아. 그 아저씨가 계속 학시 하니까 그 밑에 애기들도 계속 칼싸움하는데 지들끼리 학시 이러고 다니고 엄청 애들 정서에 안 좋은 거예요. 그죠? Parental practices at times. 그래서 때때로 자 when은 요거 수식하는 관계 부사절이죠. When their children are faced with emotional challenges also impact emotion regulation.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뭔가 감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때 어른들이 하는 practice는 실제로 하는 그 행동이란 뜻인데 그게 이제 어떤 좀 규칙적으로 자주 습관처럼 하는 그런 행동을 practice라고 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공부하실 때 참고하라고. 이 practice는 습관적 행동을 얘기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또한 이게 이런 감정 조절 발달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습관적으로 애들이 특히 정서적인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하는 행동들이 애들 그 조절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Whereas direct soothing and directive guidance of what to do are beneficial for younger children. 자, 이거 whereas는 while이랑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대립이네, 그지? 그래서 직접적으로 soothe 이렇게 가라앉혀 주는 거. 그러니까 마음을 좀 가라앉혀 주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라라고 가이던스 지시를 하는 거죠. What to do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요거를 주어 1이랑 주어 2로 싸잡아서 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복수 취급한 거야. 알겠지? Are beneficial. 어린애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근데 they may intrude on adolescents' autonomy striving. 자, autonomy, 오토가 나 혼자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직접 감정을 조절하려고 애쓸 때는 직접적으로 떠먹여주면 안 된다는 거야.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너네 나이 때 지금 뭐 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이제 고등학교 한 3학년 정도까지 됐을 때는 애들이 스스로 감정 조절을 할 수 있게 유도해줘야 되는데 직접 다 오냐오냐 하면서 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in consequence 결과적으로 adolescents might pull away from rather than turn toward. turn toward가 뭐뭐로 이렇게 등을 돌리다. 그러니까 기대다, 의지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자기 부모들한테 이런 감정적인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기대기보다는 그러니까 turn toward는 rely on이랑 같은 거지. 기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기대기보다는 pull away 멀어진대요. 그러니까 뭔가 거리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distance 자체를 동사로 쓸 수도 있는 거지. Unless 뭐 하지 않으면 parental practices are adjusted. 그러니까 조정된다는 게 뭐예요? 이거는 이따가 지문 독해서 다시 잡아줄게. 부모의 행동도 감정적인 반응도 애들이 나이가 커감에 따라 맞춰서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오히려 애들이 부모랑 멀리 할 거다라는 거 의미죠. 자, 그러니까 나는 선의해서 했는데 오히려 애들이 더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커감에 따라서 이런 감정적인 조절 발달 상태에 맞춰서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More suitable, 훨씬 더 적합하게. 딱 봐도 형용사 먼저 온 거니까 보어가 앞으로 빠지면서 주어랑 자동사 도치됐나 보네. 그지? 여기 어법 조심하세요. 자, 이거는 수능에도 엄청 많이 나오죠. In adolescence, 청소년기에는 더 적합하대요. 뭐가? 이런 오히려 간접적인 지원이요. 특히 autonomous, 자율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하는 이런 감정 조절을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게 훨씬 더 적절합니다. 가령 through interest in as well as awareness and non-judgmental acceptance of adolescents' emotional experiences. 자, 그래서 이거는 가령 뭐를 통해서 한다? 이런 간접적 지원을 interest in 뭔가를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는 거고 뭐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리고 뭔가를
판단하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아 그래 알았어 하고 그냥 받아주는 거지. 아 그냥 얘 지금 질풍노도의 시기구나 그래 오케이 이렇게 그냥 받아주라는 거야. 뭐를? 애들의 이런 감정적인 경험을. 그러니까 지금 니네잖아 지금 특히 막 뭐 하면 특히 니네 남자애들 뭐 나도 사실 할 말은 없지만 집에 가면 엄마한테 막 틱틱 댈걸 니네 그러지? 그리고 아 몰라 이러고 아빠한테 그러다가 이제 혼나니까 아빠한테는 이제 나름 이렇게 조금 좀 덜 반항적인 느낌으로 하지만 그래도 반항적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그럴 겁니다. 남자애들은 특히 엄마한테 그렇게 틱틱대는 경우가 많죠. 이거 딸들은 뭐 엄마한테 좀 그런다라는 얘기를 여자친구한테 좀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는 그거 갖고 이제 하면 이제 더 난리 나는 거지. 그리고 being available when the adolescent wants to talk. 그걸 얘기하고 싶어 하면 이제 그냥 옆에서 있어주고 그냥 들어주는 거지. 괜히 너네 부끄럽잖아. 엄마랑 이렇게 막 이런 거 얘기할 거 하면. 근데 거기서 엄마가 이제 뭐 새끼 막 이렇게 하면서 좀 하면 이제 너네 짜증나니까 이제 아 됐어 엄마랑 얘기 안 해 뭐 아빠랑 얘기 안 해 이러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대화이 닫혀버린다는 거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혹시 나중에 부모가 될 날이 온다면 그때 또 참고해도 굉장히 좋을 법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정서사회화는 사회하라고 썼네. 사회화는 성인이 되었을 때의 감정 조절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감정 조절을 아이가 발달시킬 때 점차 정서적 자율권을 존중하고 늘려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청소년기에는 간접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이의 올바른 감정 조절 발달을 위해 부모는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그에 맞는 정서적 자유를 보장하고 간접적으로 도와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자, 뭐뭐에 맞춰서 애들이 크기에 따라서 corresponding 이거 지난번에도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에 따라 accordingly 어로노머스는 해줬고 단어가 정서적 자율 어로노머스 해줬고 간접도 인디렉트 있고 올바른 적절한 proper etiquette 이 정도? 다음 수업을 가야 될 시간이 왔는데 좀 애매하네요. 지금 오케이 그러면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뒤에가 딱 하려 했는데 너무 길다 야. 11문장이나 되네. 자 그래서 일단은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나머지 28번 지문부터는 우리 다음 주 화요일부터 하면 되니까 어쨌든
다행히 10일 올림포스 기준 10일간까지는 다 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실전 훈련을 풀 수 있는 기본적인 교두보는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기 실전 훈련 열심히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남으면 오아시스 당연히 꼭 푸셔야겠죠. 오아시스 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 진도 다 빡세고요. 다 타이트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숙제 꼭 다 해오시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공지. 다음 주 화요일에 그래서 일단은 그 교과서를 포함한 모든 제가 드린 내신 대비 교재 있죠. 그냥 싹 다 긁어서 다 가져오세요. 월간 노트까지 다 해서 여러분들 일일 테스트랑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했는지 저기 숙제랑 이런 거 좀 전수 조사 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고요. 자 그럼 우리는 열심히 클리닉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어요.